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질문이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왜 아내는 이제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을까? 왜 손을 잡아도 미소 대신 어색한 침묵만 흐를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 잘못일까요?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 앞에서 많은 남성분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저 속으로만 삼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고민입니다. 건강검진은 챙기면서도 부부관계의 변화는 외면한 채 흘려보낸 세월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도 그들의 고민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자신을 여자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부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대화는 줄어들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단순한 잠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친밀함이 무너지면 작은 일에도 서운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상처받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때로는 이혼이나 외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아주 작은 신호에서 비롯됩니다.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대화가 끊기면서부터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스킨십을 나누는 노년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또 혈압 수치와 면역력이 안정적이며 심장병 발병률도 크게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잠자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천을 나누고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몸 전체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도 부부관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남편은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뭘 그런 걸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아내는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니야 라는 체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향한 눈빛은 차가워지고 손을 내밀어도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거창한 이벤트도 거대한 선물도 아닙니다. 단순한 한마디, 요즘은 어떤 게 힘들어? 라는 따뜻한 질문이 바로 시작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 68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내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식탁에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걱정 있어? 그 한마디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서운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저녁 10분이라도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대화가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시간이 늘었고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산책을 하며 웃는 날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는 여전히 누군가의 딸이고 여전히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남편의 눈빛 속에서, 손길 속에서 당신은 아직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면 사랑은 확인해야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만 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밥상 앞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아내의 표정, 혹은 대답 없는 인사 뒤에 남겨진 쓸쓸한 뒷모습.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아내가 나에게 보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 아직도 당신 옆에 있고 싶어. 그러나 우리는 그 신호를 읽지 못한 채 지나쳐버린 건 아닐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외면하기보다 지금 당장 오늘 밤 식탁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그 질문이 바로 다시 시작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보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필요한 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여는 대화입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부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단순히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문이 닫히면서 몸도 함께 닫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손길을 피하는 이유, 대화가 줄어드는 이유, 잠자리가 멀어지는 이유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한국노인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부 중 정기적인 스킨십을 유지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삶의 만족도가 35% 높았습니다. 또 건강검진 지표에서도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활동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 몸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증거입니다. 한편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와 함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남편의 손길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다시 여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남편의 무심함이나 무관심은 아내의 마음을 더욱 다치게 합니다. 이때 아내의 몸은 차갑게 굳어지고 결국 부부관계는 의무나 습관으로만 남게 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한 72세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늘 집안일과 손주 돌봄에 지쳐 있었고 남편은 TV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는 질문을 건넨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자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산책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함께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몸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신일체, 액신셔니티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열리면 몸은 저절로 반응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닫히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체력이 좋아도 아내는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질까보다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대화를 늘려야 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출근 전 혹은 저녁 식사 후에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작은 스킨십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꼭 잠자리로 이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고 가볍게 등을 토닥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아내의 반응을 존중하세요. 아내가 불편하다면 강요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곧 친밀함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남편의 체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만으로도 노년기의 성기능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걷는 운동을 한 노년 남성의 60%가 성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되살아나고 그 자신감이 아내와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몸과 마음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마음이 열리면 몸도 반응하고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 방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저녁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작은 미소, 짧은 대화, 따뜻한 손길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입니다. 아내는 직접적으로 "나는 외롭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수는 줄어들고 웃음은 사라지고 함께 있어도 어딘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들은 이를 단순히 아내가 피곤해서 그러겠지라며 넘깁니다.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시한 결과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절반 가까이가 배우자와 정서적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남성들은 문제를 체력 저하나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내의 마음을 세심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까 해서 말도 줄이고 행동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가만히 있음이 문제입니다. 아내는 말보다 더 큰 신호를 보냅니다. 식탁에서 내뱉는 짧은 한숨, TV를 보며 멍하니 있는 눈빛, 혹은 무심한 대답 속에 담긴 서운함. 이런 것들을 놓치면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체력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남편 본인은 나는 괜찮아, 나이 들었는데 당연하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달라집니다. 함께 걷기에도 힘들어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하는 남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더는 가까워지기 힘들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체력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관계 전체의 자신감과 직결됩니다. 저는 얼마 전 한 65세 남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이랑 있으면 내가 더 늙는 것 같아.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늘 집에서 소파에만 앉아 있었고 건강 관리도 하지 않았으며 대화조차 거의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아내에게 하루 한 가지씩은 오늘 고마워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2달 뒤 아내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돌아오고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건 큰 게 아닙니다. 비싼 선물이나 거창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존재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여전히 여자로서 소중하다는 인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들이 이를 모르고 무심함으로 일관합니다. 무관심은 사랑을 갉아먹는 가장 빠른 독입니다. 작은 무심함이 쌓여 결국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대화의 방식입니다. 남편들은 종종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로 접근합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놓치는 신호는 사실 아주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없기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지난 한 달 동안 아내가 보낸 작은 신호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무심히 지나친 한숨이 있었나요? 외면한 눈빛이 있었나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아내의 마음속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늦기 전에 그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손을 잡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몸은 상관없어. 하지만 실제로 부부관계에서 몸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자신감이 줄고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신체적 불편함을 겪습니다. 이때 부부가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거리가 벌어집니다. 실제로 국내 보건의료 연구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 부부의 65%가 성생활 문제로 갈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중 절반 이상이 문제 해결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단순한 욕구 충족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지켜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내 손을 잡는 것도 어색해요. 하지만 사실은 손을 잡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스킨십은 사랑을 다시 불러내는 열쇠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손을 잡거나 포옹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뢰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단순한 스킨십이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체력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라며 체력 관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벼운 운동만 꾸준히 해도 부부 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 노년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성생활 만족도가 40%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을 회복한 결과입니다. 한 70대 남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부부 사이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줄고 같은 집에 살지만 따로 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의 권유로 꾸준히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 결국 1시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붙자 자세도 달라지고 표정에도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같이 나가볼까?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여성에게도 신체적 변화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여성은 종종 자신을 더 이상 여자로 느끼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거울 속의 주름, 예전 같지 않은 몸매, 건조해진 피부는 자존감을 흔듭니다. 이때 남편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녀를 다시 여자답게 만들어줍니다. 여전히 당신은 내게 가장 아름다워. 이 짧은 말이 여성의 마음에 불을 켜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서로의 몸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변화한 몸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열정과는 다릅니다.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그리고 더 깊게 이어집니다. 남편이 아내의 변화를 이해하고 아내가 남편의 노력을 알아줄 때 비로소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찾으세요.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시간, 저녁에 따뜻한 차를 나누며 대화하는 순간, 그리고 작은 스킨십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사랑은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돌보는 일과 동시에 마음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몸만 잘 관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몸이 준비되어 있어도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열려 있으면 작은 손길 하나에도 웃음이 피어나고 단순한 대화 속에서도 서로가 다시 연결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늘 강조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귀로 열리고 남자의 마음은 눈으로 열린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여성은 말과 태도에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남성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반대로 차가운 말, 무심한 태도는 곧바로 상처로 남습니다. 60대 이후 여성분들의 공통된 고민 중 하나는 남편이 이제는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들 대부분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합니다. 다만 표현을 잊었을 뿐이죠.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해보셨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당신 덕분에 내가 잘 버틸 수 있었어 라고 말했나요?
이런 말은 단돈 한 푼 안 들고도 관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부부가 서로의 노력에 대해 감사 표현을 주고받는 경우 관계 만족도가 40% 이상 높아지고 갈등이 생겨도 훨씬 빨리 회복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경청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단순히 공감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곧바로 병원 가봐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원한 건 그 말이 아닙니다. 많이 힘들었겠네. 내가 안마해줄게 라는 따뜻한 반응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실제로 한 부부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지만 거의 대화를 하지 않던 두 분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불평했고 남편은 나는 돈 벌어다 주는데 뭘 더 바라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상담을 받고 돌아가 아내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나도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단 한마디였지만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저녁마다 함께 산책을 시작했고 오랜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을 여는 열쇠는 바로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무거운 문제들로 가득해집니다. 건강, 자녀, 돈, 노후 걱정. 이런 이야기만 반복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작은 농담, 가벼운 웃음은 부부 관계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서로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사소한 말도 유쾌하게 풀어보세요. 아내의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웃으면서 괜찮아, 당신답네 라고 말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자극은 단순히 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배려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거나 갑자기 작은 꽃다발을 건네거나 TV를 함께 보며 손을 잡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는 포인트입니다. 남성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큰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이 진짜 사랑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작은 것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따뜻한 말, 경청, 웃음, 배려. 이 네 가지가 합쳐졌을 때 아내는 다시 여자로 느끼게 되고 남편 역시 다시 남자로 설 수 있습니다. 몸을 만지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마음을 만지는 기술입니다. 그것이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참 단순한 진리로 귀결됩니다. 나이 들어도 부부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하고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끄럽다는 이유로, 체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혹은 이제는 의미 없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의 행복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상담을 통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부부의 친밀함은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삶 전체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제 다 늦었다, 뭘.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부부 중 정기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6년 이상 길고 우울증 발생률은 절반 이하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삶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또 성관계 중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70대 노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스킨십을 나누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이제 체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과연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 비밀은 3가지입니다. 첫째, 몸을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30분의 가벼운 산책, 그리고 꾸준한 근력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호르몬 분비를 안정시킵니다. 둘째, 마음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내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짧은 질문 하나가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작은 스킨십입니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토닥이는 것, 눈을 바라보며 웃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이 쌓여 부부의 관계를 다시 젊게 만듭니다. 저는 실제로 75세의 한 할아버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아내와 손도 잡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한 건 거창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 10분만이라도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내가 저한테 자꾸 웃어요. 오랜만에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단순히 손을 잡는 행동 하나가 관계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은 젊을 때나 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서로를 만지고 느끼고 바라보는 시간은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건강이 노후의 2 기둥이라면 부부 사이의 친밀감은 그 위를 지탱하는 지붕입니다. 지붕이 무너지면 기둥이 아무리 튼튼해도 집은 불안정해지듯 친밀감이 사라지면 삶의 만족도 역시 크게 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기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부의 친밀함은 나이가 들어도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둘째, 건강관리와 대화, 작은 스킨십이 그 열쇠다. 셋째, 사랑은 체력보다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 3가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활기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집에 돌아가 아내의 손을 잡고 고마워 라는 말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2 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노년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